네, 에딘 메쉬의 익스트루드의 옵션 박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디비전이 있는데요. 자, 디비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익스트루드로 면을 뽑았을 때 이제 면을 뽑았을 때 그 페이스의 면 개수를 몇 개를 할 건지를 결정을 해줍니다. 우선 기본값은 1로 되어 있는데요. 적용을 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하나의 면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자, 만약에 디비전을 제가 한 4 정도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적용을 하면은 네, 이런 식으로 페이스가 4개가 익스트루드 되면서 일정한 거리만큼 페이스가 4개가 생성이 됩니다. 자, 지금 뭐 4개 생성된 상태로 해가지고 자, 스무스 앵글을 한번 볼 건데요. 스무스 앵글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익스트루드로 뽑았을 때 그 엣지 라인의 각도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네, 지금 보시면 여기 엣지 라인이 이렇게 검은색으로 좀 보이는데 제가 오브젝트 모드에서 한번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엣지가 부드럽게 보입니다. 예, 원래는 우리가 폴리곤 모델링을 하면 이렇게 엣지가 각이 졌는데요. 자, 이렇게 스무스 앵글을 조절해주면은 엣지 각도를 조절해 주신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면하고 이면하고 만나는 이면과 이면이 만나는 요 엣지 있죠. 요 엣지 각도를 우리가 180도만큼 좀 편편하게 최대한 만들어 준다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은 요 밑에는 다 90도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네, 90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각이 져서 보이는 거고요. 위에는 지금 제가 익스트루드를 하면서 180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180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곡선이 진 상태가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앵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조절해 줄 수도 있지만은 여기 보시면은 메쉬 디스플레이 가시면은 네, 하드 엣지와 소프트 엣지가 있어요. 얘를 이용을 해서도 소프트 엣지와 하드 엣지를 이용을 해서도 엣지의 각도를 조절을 해서 각진 엣지 그리고 부드러운 엣지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뭐 옵셋 같은 명령어도 있는데 옵셋이라는 그 옵션도 있는데요. 자, 옵셋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네, 제가 딥전을 좀 다시 들려볼게요. 네, 우리가 어떤 면을 선택을 했을 때 자, 익스트루드를 적용을 해주면은 자, 비율적으로 일정하게 이 줄어들지 않는 경향이 줄어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나는 전체적으로 요 두께만큼 다 줄어들고 싶은데 여기는 이렇게 줄어들지가 않죠. 자, 이랬을 때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명령어라고 생각해 주실 수도 있어요. 자, 익스를 하면은 딱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는 좀 밀렸죠. 왜냐하면 이 두께를 지키다 보니까 이쪽 버텍스는 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일정 간격으로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 익스트루드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서 해줄 수도 있지만 옵셋은 없는 상태에서 네, 적용을 한 다음에 여기서 옵셋 값을 조절해 주셔야 돼요. 네, 이렇게 하면은 일정 부분이 떨어지는 이런 면을 만들어 주실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뭐 얘를 선택해서 뭐 액자 같은 거를 만들 때도 상당히 유용해요. 액자 같은 경우 긴 액자가 되겠죠. 이렇게 좀 액자가 길게 나오면은 익스트루드 적용을 해서 우리가 스케일을 줄여버리면은 이렇게 일정하게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까 같이요. 그랬을 때는 옵셋을 이용을 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시크니스 부분인데요. 시크니스도 우리가 보통 이제 페이스를 선택을 해서 자, 익스트루드를 적용을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직선인 부분 같은 경우는 일직선으로 나오는데 곡선 부분은 좀 깔끔하게 이렇게 딱 익스트루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의도하면은 이렇게 상관이 없겠지만 의도치 않게 그랬을 때는 이 시크니스 값, 뭐 여기에서도 시크니스 값이 있죠. 그래서 익스트루드 하신 다음에 뭐 시크니스 값을 조절해 주면 이렇게 딱 일정 비율만큼 요거는 좀 반대쪽이 좀 더 선택이 돼 있었나요? 다시 한번 이쪽 부분을 좀 선택을 해볼게요. 다시 적용을 해보고요. 시퀀스 값을 올려주면은 DM만까지 선택이 됐지만 이런 식으로 비율이 일정하게 나오는 그런 익스트루드를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제 커브 세팅이 있어요. 커브 세팅은 뭐냐면은 얘를 제가 다시 하나 또 만들겠습니다. 네.
큐브를 하나 만들고요. 또 면을 좀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오브젝트가 우리가 익스트루드를 할 때 넙스 커브, 그러니까 크레이트에 있는 커브 어디에 있죠? 예, 커브 툴에 뭐 EP나 CV나 뭐 원하는 커브 만드셔도 돼요.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커브를 생성을 했어요. 네, 커브를 생성했을 때, 자, 내가 선택한 페이스가, 이런 페이스가 이 커브를 따라가지고 익스트루드가 되라. 그렇게 적용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내 커브를 따라서. 근데 지금 엣지면이 하나밖에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데 이제 옵셋 값을 늘리면 이런 식으로 내 커브의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익스트루드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여기 이제 테이퍼나 트위스트도 있어가지고 테이퍼나 트위스트를 이용을 해주셔도 되는데 아직은 채널 박스에 이렇게 히스토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디비전 값을 조절해 주실 수도 있고요. 트위스트를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네, 돌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퍼를 이용을 해서 끝에 뾰족하게 모아주실 수도 있죠. 네, 이런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을 선택하고 커브를 선택하신 상태에서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익스트루드는 면을 뽑고 뭐 엣지를 뽑고 그런 기능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다양한 옵션 박스를 이용을 해서 다양한 이런 형태를 만들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에디트 메쉬의 익스트루드의 옵션 박스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